이번 시간은 협동학습의 유형별 특징과 실제를 살펴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볼 구체적인 협동학습의 학습 모형은 여섯 번째 브레인스토밍 학습 모형, 일곱 번째 추론적 대화 학습 모형, 여덟 번째 최고와 최악 학습 모형, 아홉 번째 지리적 탐정 활동 학습 모형, 마지막 열 번째 연결 만들기 학습 모형입니다. 여섯 번째 살펴볼 협동학습 모형은 브레인스토밍 학습 모형이 되겠습니다. 이 브레인스토밍 학습 모형은 학생들의 기존 지식을 끌어내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은 학생들을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며 그들의 지식, 이해 또는 오개념, 의견을 알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과 그들이 학습하려고 하는 것을 연결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은 모든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도록 개별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더 많은 아이디어를 생성할 수 있도록 짭과 함께 또는 모둠 활동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교사들은 어떤 접근이 특정 상황에서 적합할지 결정을 하면서 이 학습 모형을 전개해 나가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을 발달시키기 위한 절차로 로버츠는 5단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단계로 아이디어를 끄집어내기 단계입니다.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 목록을 통해서 아이디어, 기억, 어휘 이 등의 답변을 생각하도록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질문 목록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의 두 번째 단계는 아이디어를 모으기 단계입니다. 교사는 전체 학급 활동에서 학생들로부터 아이디어를 수집합니다. 모든 아이디어는 교사나 학생들에 의해 비평 없이 수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시된 의견들은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무작위 또는 교사가 범주별로 분류하여 기록을 하게 됩니다. 브레인스토밍의 세 번째 단계는 아이디어를 범주화하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들은 몇몇 방식으로 구조화되고 만약 제시된 의견들이 무작위로 기록되었다면 학생들은 이 아이디어들이 분류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도록 요구받게 될 것입니다. 만약 제시된 의견들이 이미 분류되었다면 학생들은 분류를 위한 근거를 추측하거나 토론하게 될 것입니다. 브레인스토밍 네 번째 단계는 일반화하기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 활동에서 학습한 것을 요약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들 또는 어떤 지각들이 지배적이었는가, 그리고 또한 이런 아이디어들 또는 지각들의 기원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일반화하는 단계가 바로 일반화하기 단계가 되겠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의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탐구 질문 및 탐구 절차와 연결하기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단계에서 교사는 브레인스토밍과 학생들의 아이디어들이 탐구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활동과의 연계를 작성하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5단계를 거쳐서 브레인스토밍의 협동학습의 과정은 끝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곱 번째 협동학습 모형은 추론적 대화 학습 모형이 되겠습니다. 이 추론적 대화는 고차 사고 기능을 격려하고 동기 유발을 자극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습니다. 또한 추론적 대화는 사진, 비디오, 발췌문, 자극으로서의 활동 등을 사용함으로써 쉽게 학생들을 격려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학습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시된 표는 추론적 대화 학습 모형의 사례입니다. 이 사례 수업은 남극 대륙은 어떤 모습일까라는 질문에 답하는 활동입니다. 주로 기술적인 탐구에서 추론적 대화를 사용한 사례이고, 시작 단계를 거쳐서 관찰과 결과의 종합, 그 다음에 다른 가능성의 제시 등 여러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시작 단계에서는 남극 대륙은 어떤 모습일지 발견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는 그러한 부분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PPT 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추론적 대화 사례의 활동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활동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면밀하게 비디오를 관찰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 또는 교사의 질문에 의해서 생각한 것들을 답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비디오에 대한 관찰 결과를 보고하는 그러한 종합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디오에서 제시된 영상을 보면서 그 영상에서 보여진 것들을 학생들이 관찰하고 관찰한 결과를 종합해서 보고하는 그러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질문은 여러분들이 PPT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과제로 제시된 일기 쓰기를 위한 준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과제로 부여된 이 일기 쓰기를 통해서 앞서 학습한 내용들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추론적 대화의 마지막 단계는 다른 가능성을 제시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다른 비디오와 함께 이 활동의 계열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리고 또한 추론적 대화는 탐구에서 호기심을 유발하고 비디오의 어떤 양상들에 주목해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서 협상을 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살펴볼 협동학습의 모형은 최고와 최악 학습 모형이 되겠습니다. 이 모형은 로버츠가 고안한 모형으로서 살기의 최고의 장소는 어디이며 또한 최악의 장소는 어디인가라는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최고의 장소와 최악의 장소를 결정하기 위해 다양한 수치 데이터를 활용해서 학습하는 그러한 활동 모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고와 최악 학습 활동을 위한 절차는 첫 번째, 시작 단계에서 동기 유발하기, 그 다음 브레인스토밍 하기, 아울러 데이터
데이터 사용하기, 그리고 이 부분 데이터 사용하기 부분은 통계 데이터, 지도, 자료집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학생들은 아래와 같은 과제들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리고 학습에 대한 반성, 그리고 마지막 결과 보고를 통해서 학생들이 학습했던 그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학습은 마무리가 되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표는 최고와 최악의 학습 모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표에 제시된 여러 국가들은 유엔에서 이제 발표하는 인간 개발 지수에 따른 최고의 국가들과 최악의 국가들의 사례를 제시해 놓은 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들 국가 중 어떤 국가들이 왜 최고이고 또한 반대로 어떤 국가들이 최악의 국가인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자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협동학습 모형은 질적 탐정활동 학습 모형입니다. 이 모형은 쿡을 비롯한 여러 학자들이 상품과 상품 문화가 사람들의 삶과 연결되는 방법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 상품의 연결이 학생들이 구매하는 제품들을 만드는 먼 거리의 타자들과 관련하여 소비자로서 학생들이 상상하고 이해하며 행동하는 방법에 변화를 일으킬 만큼 충분히 실제적인 방법으로 고찰될 수 있는 그러한 학습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학습 모형에서 사회적 그리고 공간적, 정치적인 면에서 소비와 생산을 연결하기 위한 간단한 분석적 도구는 특정한 장소 내에서의 사람과 사물의 네트워크라는 개념입니다. 이를 위한 지적 질문은 먼 지역 타자들의 일상적인 삶에 더욱더 몰입된 감정이입을 발전시키기 위해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리적 탐정 활동에서 중요한 것은 증거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증거를 찾기 위해 학생들은 실마리를 찾고 자신의 판단을 연습하며 비판적으로 자료를 찾아야 합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탐구 경로를 추적함에 따라 이 연결이 얼마나 복잡한지, 그리고 주어진 과제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요구하는지 알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시된 표는 학생들을 위한 지리적 탐정 활동의 과정을 세 단계로 구분해서 설명을 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상품, 즉 무엇을 조사할 것인가 단계입니다. 학생들은 자신에게 중요한 상품을 구체화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서 2단계, 학생들은 하나의 상품을 조사한다. 과연 증거는 어디에 있을까? 때때로 이것은 확인하기 쉽습니다. 식품을 포함한 대부분의 상품들은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라벨과 포장지에 있는 회사명, 브랜드, 국가명은 유용한 실마리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학생들은 교사의 도움이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학생들은 그 증거를 조사한다 단계입니다. 인터넷은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며 키워드 검색을 하거나 모든 종류의 웹사이트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우 많은 정보들이 나타날 것이고 또한 많은 정보 중에서 필요한 것만 활용할 수 있게끔 정보들을 줄일 수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학생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자신만의 단서를 조사할 수 있는 자유가 필요합니다.
학생들은 찾아낸 상품, 장소, 환경 등 간의 연결들을 세계 백지도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지리적 탐정 활동이라는 학습 과정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10번째 협동학습 모형은 연결 만들기 학습 모형이 되겠습니다. 이 활동에서는 학생들이 다른 장소들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하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특정 어떤 제품과 연계를 가지고 있는 장소들을 구체화하고 이러한 연계를 이해하기 위해 정보를 범주화하거나 정보를 지도로 표현할 수 있으며 그러한 표현된 지도에서 분포 패턴을 찾을 수 있게 되는 어떤 학습 모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결 만들기 학습 모형의 하나의 사례는 유럽에서의 국가들 간 연결 만들기입니다. 이 활동의 절차는 첫 번째 핵심 질문을 설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 자료를 확보해서 그 질문에 어떻게 답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연결 만들기 학습 모형에는 활동지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시는 활동지는 영국은 유럽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주제에 맞는 활동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결 만들기 학습 활동의 과정은 시작 단계부터 활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사는 활동지를 나누어 주고 학생들은 그들이 들었던 모든 국가들에 대해서 밑줄을 긋게 되고 그리고 학생들은 또 그 활동지 상에서 일부 국가들은 원 안에 있고 일부들은 원 밖에 있는데 왜 그럴까? 그리고 아울러 영국과 각 국가 간의 연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으며 또한 어떤 종류의 연계가 이미 구체화되었는지 그리고 이들 국가와 다른 종류의 연계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또한 각각의 범주들에 있어서 연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단계가 바로 이 시작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활동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활동 단계에서는 연계를 구체화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짝 또는 소모둠으로 활동을 토론하고 학생들은 완성된 활동지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들이 생각한 연계를 활동지에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완료한 학생들은 또한 그들의 아이디어를 다 써버린 학생들을 위한 심화 활동이 또한 전개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진 단계는 종합 토론 단계가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그들의 다이어그램에 표시한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그 다음에 유럽 연합 국가들과 어떤 연계가 있는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결과 보고로서 연계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는 국가들은 있는지 그 다음에 유럽 연합들은 연계를 어떻게 강화시키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러한 연계를 가지지 못한 국가가 있다면은 왜 그런지 그리고 또한 그런 연계를 통해서 우리는 그들 국가와 얼만큼 상호 의존 관계가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토론하는 그러한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결 만들기 학습 모형의 마지막 단계는 활동 단계로 글쓰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활동했던 내용들을 글을 통해서 정리하고 요약하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지리적인 내용을
협동을 통해서 또한 활동지를 활용해서 수업을 함으로써 지적인 인식과 그 다음에 여러 어떤 다양한 지역들과의 연계에 대해서 학습하는 과정으로 진행되는 것이 연결 만들기 학습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스토밍 학습 모형에서부터 연결 만들기 학습 모형에 이르기까지 협동학습의 구체적인 유형별 특징과 실제에 대해서 학습을 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학습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